슬라이드는 슬라이드의 현재 값이 VAR로 들어옵니다. VAR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 VAR equal 더블 VAR 이런 객체를 마련해 줘야 됩니다. 자, 더블 VAR 대신에 string VAR, int VAR, 그리고 불리언 VAR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선언하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슬라이드 11페이지라는 것은 지금 3부 우리 tKint 하고 있는데, tKint에서 내가 PPT를 마련했는데 11페이지에 표로 위젯들을 쭉 정리해 놨습니다. 그 표에 있는 것 중에 스케일하고 스크롤바하고 프로그레스 바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계속 잡고 움직이는 거니까 계속 값이 업데이트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값을 저장하는 변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블 객체로 마련한다든지 스트링 객체로 마련한다든지 이런 현재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현재 값이 이렇게 VAR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VAR에 값을 받아오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시스템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현재 값을 VAR에 저장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꼭 선언해 줘야 되고, 이제 이렇게 VAR로 쓰면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VAL로 했다 아니면은 X로 했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VAL로 쓰면 되겠죠. 아니면 X로 했으면은 X로 쓰면 되겠죠. 그리고 요 variable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거는 속성입니다. orient equal 하듯이. 이 orient는 그 슬라이드를 수직으로 놓겠다는 이야기고, variable은 VAR로 했다. 그러니까 VAR에 값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져오느라 이 말입니다. 그 variable equal은 꼭 요대로 써야 되는 거죠. orient equal 이라고 쓰듯이. 자, 이 슬라이드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좀 더 자세히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색상 선택을 클릭하면은 여기에 핸들러가 choose 컬러죠. 그럼 choose 컬러라는 이 함수가 있어서 이 choose 컬러에 의해서 색상이 선택이 됩니다. 자, 그것은 my 컬러가 글로벌 변수로 선언이 됐고, ask 컬러라는 이 메소드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 ask 컬러라는 메소드는 어디에 들어있느냐 하면은 요 옆에 좀 더 자세하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썼는데, tKint.colorChooser er 붙었고 .ask color 여기 요거는 패키지고 요거는 클래스입니다. 이 클래스 안에 들어있는 메소드니까 만약에 요것을 from tKint .colorChooser import ask color 이렇게 했다면은 그냥 ask color만 쓰면 되는 거죠. 이 from이라는 걸 안 쓰면은
이걸 다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equal color 보통 이렇게 쓰는데 이 color 값은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요 앞에 있는 것은 튜플이고 요 뒤에 있는 것은 16진수로 표현된 RGB 값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128이 바로 80이고 255가 FF고 또 255가 요 뒤에 있는 FF고 이건 인테저로 나타낸 거고 이건 16진수로 나타낸 거고 그래서 칼라 제로라고 하면은 요 앞에 튜플을 이야기하는 거고 칼라 1은 요 뒤에 있는 16진수로 된 요 값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표기했다면은 요 1이라는 뜻은 바로 요 16진수로 표기된 그 값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것을 my color에 준 겁니다. ask color라는 이 메소드가 수행이 되면 이런 표가 뜹니다. 이것도 ask color라는 메소드에 의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 표가 뜨는 거니까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괄호 안에 있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것은 미리 색상을 하나 준 겁니다. my color를 color에 줬네요. 지금 여기서는 코드가 너무 기니까 전체 코드를 안 보여줬는데 전체 코드를 뒤에 내가 이렇게 전체 코드 1, 전체 코드 2 하고 이렇게 나열했습니다. 전체 코드를 보면 my color를 디폴트 컬러라고 하고 디폴트 컬러는 뭐냐 블랙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y color 값이 디폴트로 블랙이니까 이것이 표가 뜰 때 요 블랙에 해당하는 요 부분이 요 블랙에 여기서 검정이라고 내가 썼는데 검정에 포커스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시가 조금 이렇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없어도 됩니다. 없으면은 이게 이제 처음에 디폴트로 선택된 게 없으니까 뭐 이런 포커스 가 있는 표시가 없겠죠. 여기서 내가 옐로우를 하나 클릭을 했다. 아니면 이쪽에서 색상을 하나 선택을 했다. 이렇게 하면 그 색상 값이 이제 1이니까 16진수로 나타나서 my color에 주어진다 이 말이죠. 그 색상 선택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런 표를 띄우는 방법 ask color입니다. 그래서 ask color를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from tKint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자, 이 전체 코드를 보면 여기에 from tKint.color chooser import ask color 이렇게 해놨죠. 예, 그래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ask color만 써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버튼에서 펜을 누른다 아니면 브러쉬를 누른다 또 지우개는 아니고 지우개까지 이런 것들은 전부 use pen, use brush, use eraser 이런 콜백 함수를 콜하니까 함수 중에서 use pen, use brush, use eraser는 모드를 펜으로, 모드를 브러쉬로, 모드를 이레이즈로 이렇게 이제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페인트라는 함수가 수행될 때 그 모드가 사용됩니다. 자, 이 페인트는 언제 콜되느냐? 여기 있네요. canvas.bind 해서 B1 모션이네요. 이 B1 모션이 뭐였죠? 마우스 왼쪽 버튼입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 마우스 왼쪽 버튼을 잡고 모션은 드래그 하는 거죠. 그 드래그라고 하면은 좋겠는데 모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드래그를 하면 페인트라는 이 콜백 함수가 수행이 되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변수들, 아까 VAR이라고 있었죠. 그 스케일에 현재 값을 가져오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erase on, 이거는 이제 지울 거냐, 지우기를 선택하면은 이게 erase on이 되겠죠. 그 다음에 모드가 아까 펜이냐, 브러시냐, 이런 거 였었습니다. 그리고 이레이저도 있었죠. 그 다음에 old x, old y라는 것도 이제 초기 값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if가 이렇게 뒤에 나오는 문장도 있는데 파이썬에서만 가지는 특별한 문장입니다. if 모드가 이레이저면 화이트를 필 컬러에 줍니다. 그러니까 이레이저라는 거는 이건 지우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필 컬러가 화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쓰니까 이거는 이제 지워지는 거죠. 아니면 마이 컬러를 필 컬러에 주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뒤에 나와서 좀 헷갈리는데, 이 이레이저 값을 이레이저면, 모드가 이레이저면 화이트를 필 컬러에 주라, 이런 뜻입니다. 아니면 마이 컬러로 줘라. 마이 컬러는 아까 그 색상표가 이렇게 자동으로 떴었죠. 거기서 선택한 거. 자, 그리고 old x와 old x가 old x 그리고 old y가 있으면 처음에는 디폴트로 이게 뭐냐 하면은 전체 코드를 보면 old x, old y가 처음에 초기값은 none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none이니까 이 문장을 수행하지 않죠. 맨 처음에는. 그러면 event.x, event.y가 뭐냐 하면 이 페인트를 콜할 때 파라메타로 들어오는 것이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마우스 드래그 할 때 왼쪽 버튼 누르고 드래그 하기 때문에 그때 그 좌표, 처음 그 좌표가 X가 되고 Y가 돼서 그 X와 Y를 old X, old Y로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움직이면 계속 이게 이제 수행되는 겁니다. 수행되면서 그때는 이제 old X, old Y가 이제 좌표로, 현재 마우스의 좌표로 주어졌으니까 거기에서부터 old X, old Y에서 여기 좌표죠. 그리고 요 좌표에서 요 좌표까지 다음
이벤트, 이벤트.x, 이벤트.y까지가 요겁니다. 새로운 좌표. 여기까지 선이 쭉 만들어지죠. 선이 만들어지는 게 크리에이트 라인이었죠. 자, 요것도 좌표, 요것도 좌표인데, 이전 좌표에서부터 새로운 좌표. 새로운 좌표는 마우스를 드래그 하니까, 드래그 한 만큼. 그래서, 이전 좌표에서부터 새로운 좌표까지 이제 선이 쭉 그려지고, 캐피탈 스타일은 라운드입니다. 그래, 끝이 약간 이렇게 굵게 이제 만들어지면 요 끝이 날카롭게 되면 안 되잖아요. 둥글, 라운드 형태로 요렇게 되도록 만드는 거고, 그리고 폭이, 요 선을 그리는 폭이 var.get입니다. 이 var이 뭐냐 하면은 바로 여기 글로벌 해서 var 했는데 바로 요겁니다. 슬라이드를 통해서 들어온 값 var, 요것을 이제 글로벌로 선언을 했죠. 글로벌로 선언한 이 값, 그 값을 그냥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건 나중에 우리 슬라이드에 구체적으로 공부할 때 타입을 구해보면은 저게 인테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get 해서 인테저 값으로 받아오도록 하는 겁니다. 반드시 var.get 해야 됩니다. 그 var이 객체라는 거죠. 그래서 .get 요게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인테저 값을 받아와서 width로, 그러면 요 선의 굵기가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필은 이 색깔, 이 선의 색깔을 채우는 건데 필 컬러로 채웁니다. 필 컬러는 어디 있나 하면은 여기에 있죠. 그래서 지울 때는 화이트로 지우게 되고, 아니면 마이 컬러, 우리 색상을 선택한 거 있잖아요. 그 값으로 필 컬러가 되니까 이제 내가 빨간 걸 선택했으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선을 쭉 긋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canvas.bind 해서 버튼 릴리즈 1 했네요. 그래서 왼쪽 버튼입니다. 왼쪽 버튼을 놓을 때 reset이라는 함수를 수행하네요. reset 여기 있습니다. 역시 파라메타 하나 꼭 써줘야 됩니다. 이벤트라고 써도 되고 뭐 다른 파라메타 써도 되는데 이벤트라고 해주고 old x, old y를 none 이렇게 했네요. none으로 하면은 이전에 좌표가 없는 거니까 우리 페인트를 콜했을 때 이 문장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이게 none이고 none이니까 false가 돼서 라인을 그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리셋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함수들을 다 설명했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 코드를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거 세워놓고 그 다음에 따라서 한번 쭉 쓰고 그 다음에 타이핑 해 봐야 되는데, 요거는 초기값들입니다. 아까 설명 안 한 것은 모드의 초기값은 펜이고, 그리고 erase on의 초기값은 false입니다. 처음에는 지우는 거 아니니까, 처음에는 선 꺼야 되니까. 나중에 erase라는 걸 클릭하게 되면은 지우기
라는 걸 클릭하면은 그때 이제 erase on이 true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함수들이 이렇게 있는데 앞에서 본 함수들하고 똑같으니까 여기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 게 어떤 거냐? 그러면은 동영상을 앞으로 조금 당겨서 함수들 나오는 곳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었는데 이 함수들을 요 사이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설명 안 한 것이 clear all입니다. clear all은 캔버스에 있는 모든 위젯 그리고 지금까지 그린 선들 이런 것들을 다 지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canvas.delete 합니다. 우리 all이라는 걸 이렇게 대문자로 이렇게 쓴 것도 앞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렇게 소문자로 쓰려고 그러면 반드시 여기 더블 코테이션 혹은 싱글 코테이션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를 다 지웁니다. 자, 이 함수는 언제 수행이 됩니까? 보탄 중에서 전체 코드 중에 보탄 지금 하나만 이렇게 있는데 여러 보탄들이 있었죠. 그 보탄들이 역시 앞에 다 있기 때문에 여기 생략했습니다. 앞에 어디 있느냐? 슬라이드 한 번 앞에, 두 번 앞에, 세 번 앞에, 네 번 앞에, 다섯 번 앞에 여기에 보탄들이 다 있네요. 여기에서 모두 삭제를 클릭하면 바로 clear all이라는 이 콜백 함수가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탄들 모두 여기에 집어 넣고 그 다음에 스케일 이라는 거는 설명한 거하고 똑같은데 요거는 보탄들 다 나오고 나서 여기 넣어도 좋고 아니면 보탄 앞에 나와도 좋고 그 다음에 캔버스 이것도 앞에 나와도 좋고 뒤에 나와도 되는데 이것 때문에 row equal 1 이라는 것 때문에 요것도 그리고 요것도 뒤에다가 위치시켰습니다. 보탄들은 그리드 row가 0, 칼럼 0 해서 전부 row equal 0에 배치되었거든요. 그래서 보탄들을 먼저 배치하고 그 다음에 스케일 배치하고 그 다음에 캔버스 배치했는데 순서는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row equal 0, row equal 1 이런 식으로 그 위치를 여기에서 줘놨기 때문에 문장 순서는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canvas.bind 해서 그 이벤트를 캔버스에다가 바인딩 시켰네요. 자, 이렇게 그림판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림판이 코드가 조금 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하는 데는 조금 그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슬라이드 부분만 뒤로 이렇게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하려고 뒤로 뺐습니다. 슬라이드를 생성해서 슬라이드를 이렇게 변화시키면은 값이 변하잖아요. 그것을 받아서 원의 크기를 변경하는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자. 그러면 이 값은 계속 쭉 바뀌니까 슬라이드 값은 계속 연속적으로 바뀌는 거니까 원의 크기가 연속적으로 쭉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하는 코드. 자, 여기에 콜백 함수입니다. 디스플레이 서클이네요.
이 디스플레이 서클이 언제 수행되느냐 하면은 스케일이라는 바로 슬라이드입니다. 위젯 이름은 슬라이드고 여기 생성자는 스케일이라고 이렇게 해서 객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 객체 이름 스케일로 했네요. 자, 속성 한번 봅시다. 역시 상위 객체는 윈도우고 오리엔트 이거는 버티컬로 일단 마련했습니다. 그럼 수직으로 이렇게 생기겠죠. 호라이젠트라면 수평으로 생깁니다. 자, 요 콜백 함수를 람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파라메타, 람다 다음에는 파라메타가 들어오는데 파라메타를 VA 아까 전에는 R로 했는데 VAL로 해도 괜찮다. 그 괜찮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려고 VAL로 써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 VAR을 VAL 등 다른 변수로 바꾸도 잘 된다 라는 걸 보여줬고 이 파라메타를 이 콜백 함수 여기에 넘깁니다. 그러면 여기 파라메타 이름을 사이즈니 아니면 뭐 x니 이런 식으로 바꿔도 되겠죠. 그래서 사이즈라고 해봤습니다. 그 원의 크기니까 반드시 파라메타 하나는 존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사이즈를 사용해서 이제 원을 그리는 거니까 크레이트 오발 메소드를 썼는데 0, 0 원점이 그러면 화면에 제일 왼쪽이 0, 0니까 여기서부터 사이즈 콤마 사이즈만큼 그 처음에는 사이즈가 0에 가까운 아주 작은 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맞추어서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여기 슬라이드가 있는데 쭉 아래로 내리면 이 값이 변하니까 원이 점점 이렇게 커지는 그가 되겠죠. 여기를 중심으로 네모가 점점 커지니까 요거는 크기입니다. 가로, 세로의 크기를 나타내는 건데 거기에 내접한 원이 이렇게 그려지니까 이런 모양으로 쭉 생기게 될 겁니다. 디폴트로는 0부터 100까지 값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데 옐로로 해서 원이 쭉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자, 이럴 때 파라메타를 넘겨주기 위해서 람다를 사용해도 된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받을 때 요 사이즈 값을 출력을 해보면 이게 인테저가 아닙니다. 스트링입니다. 스트링인데 여기에 이제 잘 처리가 된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이게 인테저라야 정확하죠. 왜냐하면 이건 크기니까. 스트링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인테저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게 스트링인지 아니면 인테저인지 우리가 그 타입을 알아보고 싶으면 이렇게 프린트해서 타입 갈로 사이즈 이렇게 하면은 그 타입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 타입이 스트링이더라. 그리고 여기 VAR을 우리가 던져줬는데 VAL을 출력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출력됩니다. 이건 예상치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파이썬을 하면서 잘 여기 값이 어떻게 나올지 좀
의심스러운 것들은 꼭 프린트를 하면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바로 테스트입니다. 미리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지난번에도 썼지만은 val.get 이렇게 하면은 값을 구해올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서 타입을 구해보니까 플로트로 제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val하고 값을 사용하고 싶을 때는 꼭 .get이라고 해줘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다음 예를 통해서 자, 이번에는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지난번에 우리 화재 경보기에 대해서 했는데 90도 이하면은 정상이라고 출력하고 흰색 원이 생기고 80도에서 119도이면은 주의라고 출력하고 청색 원으로 표시했고 120도 이상이면은 정상이라고, 이게 정상 아니네요. 이거 화재입니다. 화재라고 출력하고 붉은색으로 표시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움직이면서 이 온도를 변화시키는 건데, 그러면은 스케일이 0부터 100이 되면 안 되겠죠. 이것을 30도에서부터 150도까지 스케일로 변화되도록 이렇게 이제 한번 예를 만들어 봅시다.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수행될 함수고, 메인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까 번에는 더블 var 했는데 지금은 인테저 var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리고 이것은 var로 해도 되고 var로 해도 된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임시적으로 써본 거고, 스케일을 변화시킬 때 30도부터 150도까지 이렇게 만들기로 하면 from to 이걸 써야 됩니다. 근데 from에 언더바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s부터 from 같으면은 이렇게 s부터 까지 이렇게 쓰죠. 물결표를 주든지 아니면은 이제 하이픈을 주든지 언더바를 주든지 할 건데 그런 표시겠죠. from은 여기 꼭 있어야 됩니다. to도 있는 걸 내가 봤는데 이거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일일이 다 내가 확인해 볼 수 없으니까 to 다음에 언더바 꼭 써야 되는지 아니면 안 써도 되는지 이런 거는 이제 한번 넣어보고 살짝 테스트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to는 안 써도 되는 걸로 내가 테스트 해보니까 안 써도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from은 꼭 써야 됩니다. 30도부터 150도까지 변화시키고, 그리고 오리엔트는 이렇게 버티칼로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 백슬래시 한 거 이유는 이게 사실은 한 줄인데 두 줄로 이렇게 나타낼 때는 이게 한 줄로 연결되는 거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백슬래시인데, 여기 갈로로 시작해서 갈로 닫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터프리트가 이거는 전체 하나의 문장이구나 해서 이때는 이제 갈로 없어도 됩니다. 아니요, 백슬래시 없어도 됩니다. 갈로 열고 갈로 닫고가 있을 때. 자, 이 슬라이드를 변화시켰을 때 수행되는 콜백 함수 alert라고 했습니다. 경고 이런 뜻이죠. alert가 수행되면 이 함수에서는 꼭 파라메타를 하나 써야 됩니다. 파라메타 없으면은 에러 납니다. 파라메타를 하나 쓰는데 닉이라고 했네요. 눈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닉의 타입을 물어보면 이게 스트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if 문을 작성할 때
니익이 80 이하이면 어떻게 하고, 니익이 120 이하면 어떻게 하고, 니익이 80 이상 119 이하면은 이렇게 하라 라고 했을 때 이 부문을 써야 되는데, 인테저로 변화시키지 않으면은 니익은 스트링이고 80은 인테저니까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꼭 인테저로 이렇게 이제 변화를 시켜야 되죠. 그래서 79 이하면은 일단 딜리트 하고 전체를 다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텍스트를 찍는 거고 요거는 원을 그리는 거니까 요 좌표에 정상이라고 표시하고, 그 다음에 원을 그릴 때 요 좌표에서부터 요건 크기였죠. 100 만큼의 정사각형 안에 내접한 원을 그리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80 이상 되면 여기요 else if에 올 건데 120 그러니까 119 이하네요. 119 이하면은 이제 주의라고 표시하고 그 다음에 원을 요런 원을 그리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20 이상이면 여기 오네요. 그러면 120도 이상이면은 화재라고 표시하고 이제 빨갛게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도 되고, 다른 솔루션은 이건 똑같습니다. command equal alert 똑같죠? 그런데 파라메타에 이벤트라고 썼습니다. 원래 이렇게 쓰는 게 원칙인데 아까 번에는 사이즈라고 한번 써본 겁니다. 사이즈라고 써도 괜찮다. 그런데 안에서 사이즈는 인테저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벤트로 받으면은 이벤트를 받았을 때는 마우스 좌표 같은 거 원래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스케일 값을 받는 거니까 scale.get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scale.get 이렇게 받으면 현재 그 슬라이드의 값을 인테저 값으로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된다. 또 하나 아까 설명해서 빠뜨린 것은 여기에서 스케일을 변화시켰을 때 람다 해서 파라메타를 넘겨주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람다를 사용하지 않고 command equal 이렇게 했네요. command equal 이렇게 콜백 함수 사용할 때는 여기 갈로를 쓰면 안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설명했죠. 그래서 갈로 안 쓰고 DISP 서클을 콜하면 이게 수양돼야 되는데 그때는 반드시 이거 VAL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variable VAL 요거는 없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없어도 이 안에서 뭐 VAL을 사용하는 문장은 없으니까. 그런데 이 VAL은 어디서 사용합니까? 여기서 가져간다는 겁니다. 뭘로 가져갑니까? 이거 사이즈로 썼으면 사이즈로 가져가는 겁니다. 아무 VAL을 던져준다는 게 없는데요. 예, 없지만은 이게 인터프리터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파라미터를 써주면은 이게 아까 번하고 똑같이 작용해서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이 문장을 이 문장으로 바꿔도 처리가 잘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문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슬라이드에 요 변화되는 값을 VAL이 받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값을 파라메타 이렇게 쓰면은 파라메타로 전달되기 때문에. 자, 알겠죠? 그래서 이 슬라이드 쓰는 것 자동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좀 이렇게 보충했습니다. 자, 다음에는 공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공 3개가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 3개의 공이 랜덤하게 막 움직입니다. 위로도 움직이고 좌로도 움직이고 우로도 움직이고 그러다가 여기 경계에 도달하면은 반사하게 됩니다. 반사. 밑에 도달하면 위로. 이렇게 이제 되는 공 애니메이션 예를 들겠는데 이렇게 윈도우에 캔버스 그림 그리는 건 항상 캔버스가 있어야 됩니다. 캔버스를 두고 그림을 그리는데 볼이라는 클래스를 마련했네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메인입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램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들은 이것은 생성자구나 라는 걸 이제 알 건데 생성자를 통해서 볼 1, 볼 2, 볼 3라는 3개의 객체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볼이라는 것은 클래스고 클래스 이름하고 같은 것이 바로 생성자다 라는 거 다 알고 있죠. 근데 파이썬은 이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은 함수가 즉 생성자가 있어야 되는데 생성자가 없네요. 생성자 없이도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은 게 있으면 이렇게 똑같은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면 생성자를 콜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때 초기값은 생성자의 역할 중에 초기값 부여하는 게 아주 큰 목적 중에 하나인데 그 초기값은 init이라는 이 함수에서 수행합니다. 언더바 init입니다. 언더바로 한 거는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사용자가 함부로 이 함수 이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라고 언더바 했습니다. 자, 이 init이라는 이거에 의해서 생성자가 콜하면 초기값 주어집니다. 볼 1이었습니까? 볼 1 만들 때 볼 1 그리고 볼 2, 볼 3 만들 때 초기값이 주어지는데 초기값은 오발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0, 0 위치에 사이즈는 아까 번에는 처음에 볼 1은 60,60이었죠. 사이즈가 60이었습니다. 두 번째 거는 100이고 세 번째 거는 80이고 요거는 칼라네요. 그래서 칼라와 사이즈가 파라메타로 들어와서 그 사이즈만큼 처음에는 60,60 만큼의 그리고 칼라가 처음에 무슨 색인지 또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합니다. 블루. 예, 블루로 이제 원을 그리게 되고 그 다음에 dx, dy가 랜덤하게 값이 주어지네요. 요거는 변화량입니다. x값, y값이 조금씩 이동하면서 이제 애니메이션 되게 되는데 요렇게 만든 이 원 이것을 id라고 했네요. 그래서
id가 있어야만 그 id를 move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캔버스 안에는 여러 개의 그 위젯들이 존재할 수 있죠. 그것들의 각각을 나타내야 되니까 id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move하고 이 move하고 또 헷갈리게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이름을 이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사실 이 move는 내가 함수를 정의하면서 만든 move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간단하게 m이라 그럽시다. 여기 move가 있으니까 요게 콜 될 때, move가 콜 될 때 이게 이제 수행되는데, 이 move는 캔버스 안에 있는 메소드입니다. 이러면 메소드고, 이거는 유저가 define 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콜 되면은 canvas.move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id로 주어진 이 id, 그 지금 ball1 같으면 ball1이죠. ball1 그 놈이 dx, dy만큼 이동하는 겁니다. 이게 뭐 현재 좌표가 0, 0인데 이 dx가 3이면은 x는 3만큼, 그리고 dy는 역시 랜덤하게 주어지니까 뭐 5 같으면 5만큼, 그래서 랜덤하게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이야기는 자세히 안 하겠는데, 파이썬에서는 이 클래스를 만들 때 꼭 셀프라는 걸 씁니다. 이 셀프가 C++나 자바나 C샵에서는 this라고 쓰죠. 물론 자바에서는 this 점으로 쓰고, 그 다음에 C샵 같으면은 거기서도 this 점으로 쓰고, C++는 이건 포인트를 쓰기 때문에 this 하고 화살표를 씁니다. this라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객체 자기 자신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ball1이라 그랬죠. ball1 객체 이름이 ball1이면은 ball1이 1입니다. 1 그리고 ball2가 될 수도 있고, ball1이라는 객체가 이걸 만들고 이걸 move 하기 시작하면은 누가 이 move를 사용하느냐, ball1, ball2, ball3가 있으니까 그 중에 누가 사용하느냐 이걸 가리키는 게 this잖아요. 그걸 여기서는 셀프라고 했습니다. 파이썬에서는. 그래서 셀프라는 걸 꼭 이렇게 써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init에서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이 클래스 안에 있는 함수에서도 어떤 건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self.id 했으니까 self.id, 그리고 self.dx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self 안 쓰면 다른 dx죠. 자,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ball1, ball2, ball3 만들어 가지고 이제 while true를 통해서 계속 도네요. ball1을 move하고 ball2를 move하고 이렇게 하면 ball1이 move 됐다가 ball2가 move 됐다가 ball3가 move 됐다가 하겠죠. 계속 도니까. 그러면서 0.05만큼 쉬었다가 또 move하고 또 move합니다. 그 move가 콜 되면, 여기 콜 되면 canvas.move가 수행이 되죠.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 현재 ball1이면 ball1, 그게 이제 id로 주어지니까 그놈의 좌표를 구합니다. coordinate, 좌표 구하는 거죠. 그 x0, y0. 그 x0, y0가 만약에 요거고, 그 다음에 x1, y1이 요거라면, 항상 이렇게 좌표를 주면, 요 0이라면 0에
바깥에 있는 요 크기만큼 원을 그렸잖아요. 그래서 x0, y0가 이 네모의 좌상, 그리고 x1, y1은 우하의 좌표입니다. 그 좌표를 이렇게 주는 거죠. 여기 또 파이썬의 특징인데 이 꼴의 왼쪽 편에 여러 개의 변수가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y1이 canvas.win4 이렇게 씁니다. win w information인데 win4 underbar height 그 이름을 이제 너무 길게 주면 안 되니까 줄여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하여튼 하이트를 구하는 겁니다. 이 캔버스의 하이트. 이것보다 y1이 더 크다 말은 이거보다 y1이 더 크면 이게 이 하이트가 0가 여기니까 하이트가 이거잖아요. 이거보다 더 크면은 내려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y0는 요겁니다. y0가 0보다 작다는 말은 이게 0이거든요. y 값이. 그리고 이거보다 더 작다는 말은 이 캔버스를 넘어가서 위쪽으로 올라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self.dy를 마이너스 했다는 것은 원래 값이 마이너스면은 플러스가 되고 플러스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부호를 바꾸는 겁니다. 부호를 바꾸니까 여기에 도달하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또 여기에 도달하면 또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부호를 바꾼 거고, 그 다음 x1도 마찬가지입니다. x1이 이건데 여기 winfor width가 이거잖아요. 이거에 이 오른쪽을 벗어나면 x1이 더 크면 벗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x0 여기에 있는 이 x좌표가 0보다 더 작다는 말은 이거를 벗어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경계에 도달했다는 말인데 좌표의 부호를 이 이동량의 부호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막 가다가 여기에 가면 부호를 바꿔서 이쪽으로 간다 이 말이죠. 이쪽으로 가다가 이건 플러스 방향이잖아요. 여기에 도달하면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도록 한다. 그래서 경계에 도달했을 때 반사되도록 하는 것이 이 코드입니다. 자, 이번에는 공 3개만 가지고 하니까 재미가 없죠? 그래서 공을 30개 정도 만들어서 움직여 보려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아까하고 코드가 거의 비슷하니까 자세히 설명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 차이가 나네요. 칼라를 30개가 되니까 여러 칼라를 주고자 리스트에다가 칼라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볼이 하나씩 생성될 때마다 리스트 안에 넣으려고 공리스트를 일단 마련하고, 볼이 하나 생성되면 여기 포문이 있는데 30번을 돌면서 볼리스트가 이거잖아요. 처음에는 공리스트지만은 볼이 하나 생성되면 그것을 append 해서 리스트 안에 집어넣습니다. 리스트 안에 집어넣는 것은 .append. 이 메소드는 항상 리스트의 메소드니까 항상 list.append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볼 리스트가 이거니까 여기에 처음에 볼을 생성해서 하나 집어넣고 또 for를 돌면서 두 번째 볼 생성해서 또 리스트에 집어넣고 이렇게 되네요. 그럼 첫 번째 볼 만들 때는 random.choice colors, 이 컬러라는 이 리스트에 choice라는 메소드는 랜덤하게 여기 리스트에 있는 어떤 값 하나를 랜덤하게 가져오는 겁니다. 그게 색상이 되고 요거는 볼의 크기네요. 그래 아까 전에 볼 생성자 이 함수를 보면은 컬러라는 게 첫 번째 파라메타, 두 번째가 사이즈 이렇게 돼 있죠. 오, 그러면 셀프가 첫 번째 아닙니까? 셀프는 파이썬에서는 클래스를 만들면 이닛 할 때는 무조건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파라메타 없어도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객체를 생성할 때 초기값 주게 돼 있잖아요. 초기값 줄 때 이거 볼 같으면 초기값 줄 때 여기 인수를 한 개 쓸 수도 있고 두 개 쓸 수도 있고 여기서는 두 개 썼습니다. 그런데 인수를 하나도 안 줄 수도 있죠. 하나도 안 주면은 이 이넷에서는 파라메타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무조건 셀프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파라메타가 없다는 것은 없습니다. 무조건 셀프는 써야 됩니다. 그래 그것은 여러분들이 파이썬 클래스를 공부를 따로 해야 됩니다. 셀프에 대해서 나 잘 모르겠다. 그러면 모든 파이썬 책에 다 클래스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개인적으로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스트 안에 이렇게 30개를 다 집어넣습니다. while을 돌면서 for가 돌면서 리스트에 0, 요 for가 0부터 29까지 바뀌니까 처음에는 볼 리스트에 0, 볼 리스트에 1, 볼 리스트에 2 이렇게 하면서 30개가 각각 .move를 콜하죠. 그러면 이제 아까 move 우리 함수 했잖아요. 그러면 dx, dy만큼 이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아까 업데이트 설명 안 했는데 업데이트는 메모리 안에서 다 그린 것이 그 다음에 화면에 나타나는데 이 업데이트는 지금까지 메모리 안에서 변화된 거 그것을 화면에 디스플레이에서 나타내라 이런 뜻입니다. 매번 변화된 것을 디스플레이에서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시스템이 부담이 오버헤드라 그러는데 오버헤드가 너무 커집니다. 변화될 때마다 그걸 디스플레이 되는 내용을 변경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시스템 안에서는 한 번씩 이렇게 변화된 그 디스플레이를 이제 나타내게 되죠. 그것을 업데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면에 나타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0.05초 기다려줘야 잠깐 변하는 게 이제 우리 눈에 시각적으로 나타나겠죠. 자, 그 다음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요 move 한 걸 보여줬는데 꼭 id라는 걸 써야 캔버스에서 어떤 건지 어느 걸 move 하라는 건지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id를 줘서 움직이게 된다. 여기에 바로 x축으로 변하는 거고 이건 y축으로 변하는 거고 바로 dx, dy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요거는 생략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 설명하겠습니다. tkin트하고 터틀을 연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kin트로 UI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버튼을 이렇게 만들고 싶다. 그리고 여기서 라이트를 클릭하면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레프트 하면은 이제 방향이 이렇게 바뀌겠죠. 그 다음에 forward 하면은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backward를 말하고, 그래서 레프트, 라이트 방향을 틀고, 요거는 forward 진행하고, 여기 가서 또 이렇게 가서 이리 트는 거는 라이트네요. 라이트라고 누른 다음에 또 forward 누르면 이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이런 명령을 이 버튼을 통해서 줘보자. 이게 바로 tkin트고, 그 다음에 요 그리는 거는 터틀이고, 요걸 한번 해보자. 그러려 그러면 버튼을 3개를 만들어서, 물론 tkin트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tk. 이렇게 써야 됩니다. tkin트를 as tk 했네요. 그래서 캔버스 그리는 거는 다 알 거고, 캔버스에 버튼을 놓는 거죠. 그리고 마스터 있고 루트, 이건 뭡니까? 루트가 이겁니다. 우리 지금까지는 TK로 만든 걸 윈도우라고 했는데, 윈도우 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은 마스터 있고 루트 이렇게 해도 되겠죠. 여기에 버튼을 놨습니다. 포워드라는 버튼, 백워드 버튼, 레프트 버튼, 라이트 버튼을 놨는데, 코맨드 이퀄 해서 람다식으로 이렇게 나타냈네요. 자, 람다식 중에 하나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를 통해서 다 잘 알 테니까, 포워드 100, 이 포워드는 누구의 메소드죠? 터틀의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t.이라고 썼습니다. 여기 import turtle, import turtle as t 이렇게 안 쓰고, t를 turtle.raw turtle 갈로 캔버스, 그럼 캔버스 안에 raw turtle 이라는 요게 상위 객체고, 하위 객체로 raw turtle을 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캔버스라는 이 갈로 안에 캔버스라고 쓸 수 있고, 스콜드 캔버스라고도 쓸 수 있고, 터틀 스크린이라고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캔버스 대신에 쓸 수 있는 것들인데, 이 로터틀이라고 써야 스크린 안에, 미안합니다. 캔버스 안에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요게 핵심입니다. 요거 꼭 있어야 tkin트 안에서 우리가 터틀을 연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쉽습니다. t.forwardback, 그 다음에 백워드를 뜻하죠. 백워드백, 그러니까 뒤쪽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left 90, right 90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꼭 람다식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예와 함께, 자, 요것도 한번 공부해 봅시다. 이거 터틀로 그린 그림입니다. 클릭하세요. 이걸 클릭하면은 요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원을 그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메인인데
보탄을 하나 만들었죠. 클릭하세요 라고. 그런데 command equal draw turtle 이렇게 콜백 함수를 만들었네요. 아까 번에는 람다를 썼고,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서 처리해도 됩니다. 우리는 프로그램에서 함수 만들었을 때 더 간편하다 이렇게, 그리고 읽기 쉽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람다는 언제 씁니까? 한 줄만에 끝낼 수 있는 간단한 함수일 때는 람다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함수 안에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이럴 때는 함수로 쓰는 게 더 낫겠죠. 자, 하여튼 클릭하세요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콜백 함수가 수행이 되는데, 자, 여기서 랭스를 100으로 주고 랭스가 0보다 클 동안에 계속 하는데 랭스만큼 포워드 일단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죠. 그래서 100만큼 가고 레프트 90도 껐습니다. 꺾으면은 이렇게 올라가죠. 그 다음에는 5를 빼내요. 그럼 95만큼 요래 가고, 그러면서 계속 화일을 반복하는데 5만 컷씩 빼면서 레프트 이렇게 5만큼 진행하는 거리를 빼니까 이렇게 이제 레프트 하면서 이제 반복되겠죠. 그리고 펜업 해서 좌표로 갑니다. 좌표로 가서 go to 200만큼 가서 펜을 다운해서 begin, fill and fill 사이에 있는 도형을 그리죠. 도형은 서클 50입니다. 그럼 50만큼 반지름의 원이 그려지고 그것을 레드로 이렇게 칠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꼭 터틀하고 연동시키고 싶으면은 turtle.rowturtle이라 해라. 그리고 캔버스를 두고 캔버스 안에 그릴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터틀이 그림을 그리는데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되게 재밌죠. 그래서 히킨트와 터틀을 연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동계 특강을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지금까지 수업할 때 내가 참고했던 문헌이 김진일 외 1인이 쓴 창의적 문제 해결을 위한 파이썬 프로그램, 여기서 그 많은 예제를 참고를 했고, 또 천인국 교수님이 쓴 파이썬 익스프레스라는 책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그 외에 여러 웹사이트에서 좋은 예제들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 나름대로 내가 다 테스트를 해보고 이제 강의 교환을 만들었는데 슬라이드가 300개 이상입니다. 이렇게 많은 강의를 내가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자, 300장의 슬라이드를 준비한다고 나도 나름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업만 듣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세워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적고 그 다음에 실습해보고 잘 안 되는 것은 또 다른 웹사이트도 찾고 또 안 되면은 내한테 질의응답란을 통해서 질문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또 뵙기를 원합니다.